최근 들어 동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 있는 사람과 비록 결혼은 아니지만 함께 가정생활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편리하고 그리고 다양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거 결정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적합한 시기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거가 올바른 선택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우선 동거는 인생의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더 높은 헌신을 반영하고 그렇기에 반드시 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죠. 동거하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상 습관, 새로운 일과 그리고 재정적인 준비부터 해서 집안일까지 굉장히 난해하고 그리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관계의 다양한 측면 그리고 미래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서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실 많은 연구 결과 동거는 결국 이혼 확률을 높이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규범이 이제 동거를 선호하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죠. 물론 모든 혼전 동거 커플에게서 관계의 안정성이 낮고 관계의 질이 낮은 것이 관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동거에 관한 주요한 위험 요소는 동거에서 결혼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끄러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동거의 관성이라고 부르죠.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강한 힘이 개입되지 않는 이상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멈춰 있으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멈춰 있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동거에 이러한 관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일단 동거를 시작하면 동거 파트너가 나에게 특별히 잘 맞지 않더라도 헤어지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동거가 그냥 결혼으로 미끄러지듯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동거의 관성 효과는 긍정적인 남녀관계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동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하다 보니 결혼식을 하게 되는 상황.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남녀관계의 미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동거하기 전에 반드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깊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동거가 일단 시작되는 순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거의 관성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동거에 대한 기대치를 직접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거 상태를 영구적인 관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애의 연장선으로서 일시적인 관계로 할 것인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각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결혼할 의향이 있다면 언제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수준의 토의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누구의 물건을 주로 사용할 것인가, 혹은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만의 독립적인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데이트 시간, 성관계 횟수, 그리고 상대방 가족과의 의사소통, 이러한 실질적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반드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과 관련된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업무를 해결하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언제 무엇을 먹고 누가 요리를 하며 또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청소일은 어떻게 배분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가사와 관련된 지출 그리고 저축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죠. 만약에 애완동물이 있다고 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도 사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의사소통 또한 동거 커플의 협상 대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대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셜미디어 사용과 또 어떤 주제를 상대방에게 비공개로 유지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죠. 데이트 파트너가 동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동거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미루는 것에서 반드시 결정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거 전에 동거를 중심으로 한 의도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목표와 기대치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해질지 혹은 악화될지 그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측에 의존하는 대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동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우며 예상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과의 궁합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맞지 않는 부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거를 시작한 다음에는 서로 정기적인 체크인을 할 필요가 있죠. 남녀 관계는 변하고 나와 파트너의 목표 그리고 욕구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 커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정표를 많이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기념일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기념일을 챙기다 보면 크고 작은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때 나에 대한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는 노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생일을 깜빡했다.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내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굉장히 강한 신호이기 때문이죠. 많은 남녀관계 전문가들도 동거 커플은 특히 서로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동거의 관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죠. 방금 제가 얘기한 이러한 동거 전 작업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된 에너지의 양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남녀 관계를 확신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동거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거는 준 결혼 생활이죠. 따라서 동거하다 헤어지는 것은 준 이혼입니다. 동거에 대한 오픈마인드가 점점 사회에 퍼진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동거는 연애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